학원 오기도 힘들죠?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사유로 많이 안 오셨네 진짜.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봅시다. 우리가 자 123페이지에 인장 등록 부분입니다. 자, 인장 등록은 인장 등록 시기. 자,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지만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장 등록 부분. 자, 이제 123페이지에요.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자, 다시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인장 등록은 자, 개업공개사는 언제 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시.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언제 할 수 있다?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를 좀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인장 등록을 업무 개시 전까지 할 수 있다. 예, 해야 한다. 틀리죠?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인장 등록을 등록 신청 시 해야 한다. 인장 등록을 등록 신청 시 해야 한다. 요것도 틀리죠. 예, 그래서 요거는 문구들 이제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장 등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개업공개사하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할 의무가 없죠. 그러면 이제 등록할 인장을 보겠습니다. 자, 개인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에요. 자, 법인이 아닌 개인 하면 뭐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하고 그 다음에 부채개업공개사. 자, 공인하고 부채개업공개사는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는 어떤 인장을 등록한다?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그 다음에 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인장. 자,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의 인장을 등록한다. 소위 말하면 뭐예요? 본명의 인장이죠. 그리고 크기가 어떻게 돼요? 크기가 7mm 이상 30mm네. 자, 7mm부터 30mm네. 이 크기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 개인에게만 적용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이 있어서는 자, 법인은 어떻게 돼요? 법인은 사무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무슨 사무소? 예, 주된 사무소와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로 나눠진다 그랬죠. 주된 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자, 주된 사무소에 등록한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 둘 중에 택 1 한다 그랬죠? 택 1 선택해서 한다. 자, 일단은 분사무소는 자, 일단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입니다. 그래서 이 상업등기 규칙 인장, 소위 말하면 뭐예요? 법인 인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 등록한 법인 인감을 그대로 등록해도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 인장. 자, 대표자가 보장 인장을 등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거는 아무 도장이나 그냥 보장하는 게 아니라 요건 어떨 때 나오는 도장이라고 했어요? 자, 분사무소는 소위 말하는 지점이라고 그랬죠. 지점 등기를 할 때 나오는 도장이에요. 자, 지점 등기를 안 하면 이 도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지점 등기를 자, 분사무소는 지점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만약에 하면 이 도장이 나오면 이 도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자, 만약에 안 하면 이 도장 없죠? 그럼 이제 이거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일한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나옵니다.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OX. 네, 틀리죠? 이거 등록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네, 그건 틀리죠. 이거 등록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인장 등록 장소, 예를 들어 124페이지 보세요. 인장 등록 장소.
다른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자,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어디서 인장 등록해요? 분사무소는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그래서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인장 등록하면 되고, 자, 인장을 변경합니다. 변경하면 며칠 이내 변경 등록,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라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장 등록 방법은, 자, 개인 같은 경우는요,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어요. 그거를 제출하면 되고, 자,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뭘 제출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요. 자, 인장 등록은 뭘로 가능하다?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자, 여러분 저기 인감을 전자문서로 하는 거 해보셨어요? 지금 요즘 인감도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감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죠? 그걸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서는 또 소속공개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할 의무가 있죠. 만약에 그걸 사용 안 하면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소속공개서는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인장 등록은 이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간단하게 쭉 한번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휴업 및 폐업. 자, 휴업 폐업은 제가 필기를 일단은 하면서 할 텐데 프린트물 보셔도 돼요. 자, 일단 휴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하여 3개월이죠.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뭐 첨부한다?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한다 그랬죠. 미리 신고한다. 자, 휴업은, 자, 다시 한번 몇 개월을 초과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미리, 자, 초과하여 하고자 할 때입니다. 사전, 사후, 사전. 자, 이거 여기에서 휴업 3개월 초과 휴업을 한때 신고한다. OX. 네, 틀리죠. 잡아낼 수 있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문장 해놓고요. 나중에 해설까지 봤는데도 못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틀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하고자 할 때와 한때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할 때는 사전이고 한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후. 자, 일단 등록증 첨부합니다. 그리고 미리 신고한다. 사전 신고예요. 그리고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휴업하면 몇 개월까지만? 네, 6개월까지만 휴업한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6월을 어떻게 한다? 초과할 수 있다. 자, 원래는 6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휴업하면 몇 개월까지만 휴업할 수 있냐면 6개월까지만 휴업할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라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이 부득이한 사유가 뭐였었죠? 요, 입, 취, 임, 준 이렇게 했죠? 자, 봅시다. 요양,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입 뭐죠? 입영, 군대 가는 거예요. 취하, 그 다음에 임신 또는 출산, 그 다음에 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자, 요 5가지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이게 원래는 6개월 초과할 수 없지만 이런 사유는 6개월 초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휴업을 하다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자, 기간 변경 하고자 할 때 이때 변경 신고하면 되죠? 변경 신고하면 된다. 교재, 제가 왜 판사를 하냐면 프린트물 보라 그러고 교재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좀 하기가 뭐 127페이지하고 교재 보시는 분들은 127페이지, 128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요렇게 정리를 일단 하려고 판사를 하는 거니까. 자,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 자,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입니다. 하고자 할 때, 이것도 마치 사전이죠. 이때 변경 신고하면 된다. 미리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4개월간 휴업 신고했어요. 4개월간 휴업 신고했다가 조금 더 놀고 싶어요. 그러면 몇 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어요?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월간 휴업 신고를 했다가 갑자기 요입, 취임, 준 이 사유가 발생됩니다. 자, 요 뭐죠? 요양, 입영, 시, 학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임신, 출산, 그 다음에 뒤에 준하는 부득이한 서 이렇게 됩니다. 요 사유가 발생된다면 6개월을 더 넘겨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기간 변경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자, 업무 재개하고자 할 때 뭐 한다? 업무 재개 신고를 하면요. 이때 즉시 뭐를 반환해준다? 등록증을 반환을 해줍니다. 업무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봅시다. 6개월간 휴업 신고를 했어요. 그러다가 4개월 만에 업무 재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 재개하려고 그래요. 이때 할 수 있어 없어요? 6개월 신고했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업무 하려고 할 수 있겠죠? 업무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6개월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딱 끝났어요. 기간 완전히 끝났죠? 이때 업무 재개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6개월 완전히 끝났습니다. 만료가 됐어요. 네, 해야 돼요. 왜요? 맞아요. 이걸 받아와야죠. 그래서 6개월이 기간이 끝났어도 업무 재개 신고는 해줘야지만 된다. 왜냐면 등록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게 휴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휴업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폐업. 여러분들 교재는 아마 폐업, 휴업, 폐업이 한꺼번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폐업은 제가 따로 정리했어요. 자, 폐업은 간단하죠? 폐업하고자 할 때. 뭐 첨부해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증을 첨부하여 뭐 한다? 일단은 미리 신고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봅시다. 폐업도 마찬가지로 사전 신고고, 폐업도 뭐 첨부한다? 등록증 첨부한다. 라는 것을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휴업과 폐업 신고는 뭐야? 휴업과 폐업 신고는 사전, 미리 신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거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은 기간 변경 신고, 그 다음에 또 업무 재개 신고입니다. 자, 기간 변경 신고, 업무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가 뭐예요? 인터넷으로, 전산으로 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접속해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은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예요. 휴업,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입니다. 자,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 전자문서 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등록증을 들고 와야죠. 자, 이제 여기서 대원칙 하나. 이것만 기억하면 전자문서 여부는 약 90%는 요거 갖고 따지면 돼요. 뭔가를 들고 간다면 전자문서를 할 수 없어요. 자, 다시. 뭔가를 들고 간다면 뭘로 할 수 없다?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어디까지 가냐면 저쪽 부동산 거래신고까지 갑니다. 이제 1월 달에 제가 전자문서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요. 요번에 이제 3, 4월 달은 전자문서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없다, 특히 할 수 없다. 이거는 거의 다 보면 무슨 서류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위임장 들고 간다든가, 무슨 뭐 계약서 사본 들고 간다든가. 그래서 뭔가를 들고 간다면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자, 휴업과 관련된 부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초과해서 하고자, 기간 변경하고자, 업무 재개하고자 100만 원 과태료고요. 자, 이거 6월 초과 요건 좀 달라요. 6월을 초과해서 요거는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 정지. 자, 이거는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했었죠. 상대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 자, 요거는 저번 주에
등록 절차에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휴업과 관련해서 업무 개시를 못한다면, 자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 못한다면 미리 휴업 신고하라. 6개월 초과해서 업무 개시 못한다면 미리 신고하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한번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휴업 신고 요것도 위반하면 100만 원에 같아요. 자 이제 휴업과 폐업에 대한 기본적 내용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교재는 프린트물에도 있고요. 교재는 어디 있냐면 127페이지에 3번과 4번 부분을 할 텐데, 교재 봐도 되고 그냥 프린트물 봐도 돼요. 간단하니까. 자 지금 휴업 폐업 신고를 어디다 해요? 휴업 폐업 신고를 어디다 한다? 네, 등록관청에 하죠. 지금은 등록관청에 안 해도 돼요. 자 휴업 폐업 신고와 자 중개사법에 의한 휴업 신고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뭐 하냐면 사업자 등록을 하거든요. 사업자 등록에는 휴업 신고.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도 당연히 하니까 휴업 신고를 하려면 자 중개사법의 휴업 신고와 그 다음에 또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업 신고, 세무서에 가서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다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 중개사법에 의한 휴업 신고는 등록관청에, 그 다음에 또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휴업 신고는 세무서에 가서 했는데, 이제는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법의 휴업 신고서와 그 다음에 또 사업자 등록에 의한 휴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다. 등록관청에. 그러면 이때 등록관청에서는 사업자 등록 휴업 신고서를 어떻게 돼요? 예, 지체 없이 어디로? 예, 세무서장으로다 송부합니다. 자, 거꾸로 중개사법 휴업 신고서와 그 다음에 또 사업자 등 휴업 신고서를 어디다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제출할 수 있어요. 세무서장 제출하면 이때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예, 중개사법에 의한 휴업 신고서를 등록관청으로 송부해야 되고, 송부하면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의 휴업 신고서를 반드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죠. 어디다 제출할 수도 있어요? 네, 세무서장에도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 세무서가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한테 가면 되는 거고, 가까운 곳에 등록관청에 있다면 등록관청에 가서 한꺼번에 다 제출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 요거는 그냥 따로 이거와 따로 기억하세요. 이거가 따로 이제는 사업자 등록 휴업 신고서와 같이 제출할 수 있다는 거를 같이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131페이지 보니까 간판에 철거 나오네요. 간판에 철거. 자 개업공개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뭐 했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등록 취소. 자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세 가지. 왜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라고 했을까요? 예, 이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에 사무실을 갖다가 여기다 폐업했습니다. 폐업을 딱 했는데 나중에 이전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실 내 열쇠도 갖고 있죠. 이미 폐업했지만. 그래서 다시 여기서 문 열고 나서 중개를 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무등록. 폐업하고 나서 등록 이력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중개인이 무등록이 되는 거죠. 무등록 형벌.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금. 아, 이제 무등록 안 물어봐도 되겠네. 대답이 바로 나오네요, 이제. 네, 자,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3-3.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만약에 철거 안 하면 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자, 철거 안 하면 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자, 밑에다가 뭐라고 하나 더 적어 놓냐면요. 철거 명령 X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철거 명령 X. 혹시 저번 주에 공부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하면 철거 명령 할 수 있다는 거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명칭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안 썼을 때, 부칙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무소 썼을 때,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물증 썼을 때, 그 다음에
5개월 구문에 성명 표기 안 왔을 때 4가지에서 그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철거 명령했는데도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뒤집혀할 수 있다. 이거 저번 주에 배웠던 거거든요. 자, 요게 여기서는 철거 명령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철거 명령 규정이 없어요. 이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요 3개일 때 간판 철거라 그랬고요. 만 철거 안 하면 철거 명령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 왜 그렇죠? 이미 철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번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철거 명령 규정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철거 명령 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가지 있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여기에 휴업 신고라든가 업무 정지. 휴업 신고와 업무 정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고요. 문제를 2문제 한번 풀고 가죠. 140페이지. 요번에 모의고사, 우리 실장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주 반응이 별로 없나 봐요, 이거. 근데, 한번, 시험 삼아 쳐보세요. 근데 저는 그냥 시험 삼아 쳐보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목숨 걸고 칠 거예요, 아마.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근데, 사실, 지금 3월달 모의고사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대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과연 40문제를 50분 안에 풀어낼 수 있는지. 풀어내는 건 일단 도대체 여러분 다 못 풀어요. 40문제를 50분 안에 읽어낼 수 있는지.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점수에 상관 말고. 근데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점수에 상관 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점수에 상관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보면 벌써 아주 반응이 심각합니다. 몇 명이 쑥쑥 빠져나가요. 실제 그래요. 모의고사 보면 며칠 동안 쫙 빠져나갔다 이제 다시 포기할까 하다가 다시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 시간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 시간대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나중에 실전에 가서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모의고사를 한번 연습한다. 점수에 상관없이 연습한다. 눈 딱 감고 한번 그냥 읽어보고 찍으세요. 그냥 하다면 재수점은 몇 점을 맞을 수 있어요? 이제 2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요. 상식으로 찍으면 몇 점 맞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한번 1월달에 얘기했는데, 상식으로 찍으면요 몇 점 맞는지 아세요? 40점 맞아요. 40점. 진짜요. 상식으로 찍으면. 이거는 안 배운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그래서 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들 공부 중에서 공부한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접수만 해놓습니다. 근데 접수만 해놓고 딱 1차를 보니까 상식으로 다 찍었는데 40점, 42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쨌든 과락은 넘어가죠. 조금만 공부하면 60점 되겠다 싶어서 오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만 공부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40점 맞던 사람이 공부를 한 2, 3개월 하고 나서 하죠. 문제를 풀죠. 그럼 몇 점 맞는지 아세요? 예, 이제 20점으로 뚝 떨어집니다. 나 공부도 안 했을 땐 40점 맞았는데,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문제가 어떤 거다라고 한 것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요걸로다가 지금 대체를 합니다. 자, 140페이지 12번. 공중개사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죠. 140페이지 12번입니다. 1번에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죠? 자, 다시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해야 한다? 일단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근데 이거 할 수 있다는 일 맞죠? 이번에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은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네, 맞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한다? 고용신고와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며칠이네요? 7일이네. 예, 법인인 개업공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인감증명서 제출로다가 일단은 대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에 소속공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인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당해 소속공개사에게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인장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자, 개업공개사 인정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소속공개 인정 위반하면 자격정지. 근데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자격증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답이 5번이네요. 자격정지는 등록관청이 안 하고 시도지사가 합니다. 이제 이전에 배웠으면 약간 기억날 거고, 저 주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유도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대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 3개월을 참 이런 것도 따져요. 3개월을 초과하여 이렇게 했죠. 그럼 이 초과는 3개월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3개월간의 휴업 이렇게 되면 딱 3개월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조심해 줘야지면 됩니다.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치약, 질병은 요양, 징질, 입영에 한한다. 한한다. 뭐로 한한다 그러면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보다 더 많죠. 요양, 입영, 취학, 그 다음에 또 임신, 출산,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뭘로 한한다 그러면 자른다 그러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번에 개업공개사가 휴업 기간 변경 신고하려면 등록증을 기간 변경 신고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 하나요? 왜요? 맞아요. 이미 제출돼 있죠. 자, 봅시다. 여기 휴업할 때 등록증 첨부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등록관청 가 있죠. 근데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미 등록관청 가 있죠. 네, 그러니까 등록 첨부하지 않죠. 이거 시험 문제 벌써 몇 번 나온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달리 전자문서 신고할 수 없다. 업무재개 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자, 뭐였죠? 업무재개 신고하고 기간 변경 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 즉시 반납하라. 맞는 내용이죠. 즉시 반환을 해줘야지면 된다. 5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140페이지.